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쓸 필름 카메라 사용법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필름 카메라를 실습용으로 받으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받게 될, 그리고 제가 제일 일반적으로 나눠줄 카메라가 FM10이라는 모델입니다. 니콘에서 나온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는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즉,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즉 여러분들이 작동시키는 모든 것들을 손으로 감아서 태엽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단 하나 이 배터리가 사용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시게 될 노출을 측정하는 노출계에만 쓰기 위해서 이 조그만 그 버튼형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갈지언정, 이 카메라는 그 버튼형 건전지가 만약에 방전돼서 못 쓴다라고 하면 노출계만 작동 안 하지 기본적인 카메라 작동은 다 되는 아주 전형적인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뭐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실은 니콘에서 굉장히 그 잘 팔렸던 FM2라는 기종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모티브가 됐던 카메라인데 정말 베스트셀러 카메라고요. 그 FM2의 일종의 복각판 같은 카메라고요. 실은 마지막까지도 니콘에서 필름 카메라로 생산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카메라를 제일 많이 실습용으로 받으셔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카메라는 지금 중고가로 한 10에서 15만 원 사이에 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학과에, 그러니까 학과 장비는 아니고요. 제 개인 장비로 사 모았고요. 6대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요번 수업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필름 카메라 써보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와서 빌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법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카메라의 전체적인 구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LR 타입의 디지털 카메라, 즉 DSLR 카메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다고 느낄 겁니다. 즉 앞에 렌즈가 있고요. 이 본체 부분, 바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는 렌즈가 교환이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좀 안에를 잠깐 보자면요. 렌즈를 잠깐 빼볼게요. 빼고 보면은 안쪽에 거울이 있어서 촬영을 할 때마다 거울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미러가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뷰파인더로 평소에는 이미지가 보이다가 필요할 때 사진을 촬영할 때는 미러가 올라가고 셔터가 열리는 식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SLR 타입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 필름 구멍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걸 제끼면은요, 필름이 이쪽으로 감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공급되는 필름, 즉 이렇게 생필름, 즉 안 쓴 필름을 이쪽에다 넣고요. 이쪽에다가 끼워서 한 장씩 감아서 필름을 사용한 것들을 이쪽에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한 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은 또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에 감아주고 하는 식으로 이 카메라에 필름이 공급이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는 앞쪽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좀 보시기 전에 전체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좀 다른 세세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이게 리와인더 레버, 그리고 요 검은색 부분이 셔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낄 때마다 미러도 장전이 되고 셔터도 장전이 되고 누를 때마다 찰칵하고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셔터 스피드와 ISO를 결정해주는 레버, 그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필름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필름이 얼마만큼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레버, 그리고 나중에 감을 때 쓰는 레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끼면은, 이런 식으로 제끼면은 필름을 나중에 감을 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뚜껑을 열 때도 얘를 이렇게 당기면은 뚜껑이 열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열면은 네, 뚜껑이 열리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자면은 앞쪽에 왼쪽에 요 렌즈를 바꾸는 렌즈 교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돌리면은 이제 렌즈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끼울 때는 요 흰 점과 렌즈의 점을 맞춰서 끼운 다음에 돌리면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부수적인 버튼으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제껴지는 버튼 있죠? 요거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시면은 셔터가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자, 요 하얀색 점이 끝까지 원위치로 돌아가면 찰칵 하죠. 예, 그게 셀프 타이머 버튼입니다. 그래서 셀프 타이머 버튼은 이제 찰칵 하고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요게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 찍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고 기다려 하고 저쪽까지 뛰어가서 찰칵 하고 찍는 그런 셀프 타이머 버튼이 기계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도를 체크할 때 쓰는 심도 체크 버튼이 요 앞쪽에 있고요. 네, 요거는 사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렌즈에 보시면은 렌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링으로 바로 조리개가 조절되는 조리개 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렌즈는요. 35mm부터 70mm까지 줌이 되는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줌 조절 레버 그리고 맨 앞쪽에는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심플해요. 즉 태엽과 이런 기계 장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전기라는 게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장도 덜 나고 또 뭐랄까요, 심플한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사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그런데 본격적인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필름을 안에 로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필름 로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필름을 끼우지 않고 쓴다라고 하면 촬영이 당연히 안 될 거고, 필름을 끼울 때 실수를 하면은 나는 기껏 다 찍었는데 다 안 찍힌 것 같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필름 끼우는 방법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필름 로딩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깨끗하고 먼지가 없고 바람이 없는 곳에서 카메라의 뒤에 뚜껑을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쓸 필름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끼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필름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쓸 필름의 종이 상자를 열어보면 안에 이런 검은색 또는 이제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필름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름을 집어넣으신 다음에도 꼭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름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겉은 철제로 되어 있고 가운데 축이 있는 이렇게 축이 있는 이런 필름 매거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나와 있어요. 자, 필름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듯이 이 필름의 얇은 면 안쪽 이렇게 감기는 안쪽 면이 여기가 이제 빛을 받으면 변하는 부위예요. 실은 여기도 감각 물질이 다 발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 빼면은 이제부터 요만큼은 빛을 다 받았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즉 도화지로 치면은 도화지인데 빈 도화지였는데 제가 빛을 쐬이면은 그 부분은 물감을 엎질러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빈 도화지여야 되는데 물감이 엎어진 도화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신기하다고 쭉 뽑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버리는 부분, 최소한의 부분만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패키지에서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잘 두시고요. 이제 필름의 뒤에 뚜껑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요 필름 감기, 되감기 레버를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세요. 처음에 약간 막히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살짝 힘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 걸려요. 걸리는 데까지는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줘서 살짝 당기면 네, 딸깍하고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평소에 이렇게 닫혀있던 카메라 뚜껑을 얘를 살짝 당기면 네, 이런 식으로 톨칵 하고선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봤을 때 왼쪽 부위에 안 쓴 필름 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필름을 임시로 감아주면서, 즉 여기에 한 장 찍고 필름을 다시 요만큼 감아서 여기다 한 장 찍고 또 빼서 한 장 찍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서 찍게 되는데요. 그 필름이 요 안쪽으로 임시로 감기는 여기 스풀이라고 하거든요. 요 스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필름을 원래 여러분들은 이만큼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제로 뽑았는데 다시 감아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름을 다시 살짝 감아서요. 자,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필름을 일단 이쪽 안쪽에다가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레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레버가 끝까지 돌아오도록 살짝 감아 준 다음에요.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이 필름을 당겨서 이쪽 스풀, 안쪽 스풀에다가 담는데요. 안쪽 스풀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끼워야 되느냐 하면요. 자, 잘 봐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 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 축은 필름을 옆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필름이 감기는 쪽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 축의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틈새들이 다 있습니다. 돌려봐도요, 이렇게 틈새들이 다 있어요. 자, 이 틈새에다가 필름의 끝을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필름을 요만큼 당겨서요. 자, 필름을 밀어 넣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밀어 넣는지 잘 봐주세요. 자, 필름을 넣을 때 이거를 이 방향으로, 즉 필름이 풀리던 방향이 아니라 180도 꺾어서, 네, 꺾인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축의 사이에다 넣어 주시는데, 넣어 줄 때 방향이 이 안에 깎여 있는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네, 보이시나요? 이 축의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부분에 넣으셔야 되느냐? 첫 번째 요 톱니바퀴가 있는 축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없이 대신에 이렇게 틈새가 있는 축에, 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쪽으로는 안 돌아가요. 이 왼쪽으로만 돌아가거든요, 요 축이.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끼워지도록, 즉 필름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역방향으로 끼워지도록, 네, 필름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요 틈새에다 꼭 끼워 주십시오. 자, 다시요. 어느 틈새? 요 틈새입니다. 요 틈새에 들어가도록 요 방향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보이시나요? 네. 즉 필름이 나오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이렇게 역으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꺾여진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필름을 이렇게 감아 보는 거예요. 자, 감고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또 감고 셔터를 누르면은 한 두 번째쯤에 보면은 필름이 이렇게 말려서 반대쪽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근데 처음에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필름을 여기다 그냥 놓고 이렇게 그냥 놓기만 하고 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필름이, 네, 감기지 않고 톱니바퀴에 계속 이렇게 헛돌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꼭 요 가운데 축에 있는 틈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넣어 준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까지, 두 번의 반 정도까지 제껴보세요. 그래서 필름이 안 빠지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근데 뚜껑을 닫기 전에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요만큼은 벌써 빛을 받은 부위예요. 즉 이제 이만큼은 쓸 수가 없는 부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버리고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올 때까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자, 하나, 둘, 세 번째 장부터 촬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아니면 여유 있게 하나 더 넘기셔도 돼요. 3장 정도 찍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 앞에 1이란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작은 창 앞에. 1 보이시죠? 0에서 이제 1로 왔습니다. 즉, 이제 첫 번째 장을 찍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찍으실 때마다 요 숫자가 하나씩 둘씩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해져 있는 36장짜리면 36장, 24장이면 24장이 다 되면은 그때 필름을 다 쓰셨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름을 다 넣었다고, 제대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돌리고 로딩한 상태에서 3방부터 찍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잘 감긴 상태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쪽 다이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필름이 잘 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다이얼이 잘 돌아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려서 이쪽으로 감기고 있다면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실 때, 레버를 제끼실 때 이게 꼭 돌아가는지를 가끔 확인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필름이 안에 제대로 결착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얘를 돌리는데도 얘는 가만히 있고 카운트는 계속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필름을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넘긴다고 생각하지만 필름을 당겨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하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쪽 왼쪽에 필름 되감기 레버가 여기 화살표 방향이 아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잘 감아지는지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필름 카운터는, 셔터 카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요 왼쪽 편에 있는 필름 되감기 이 레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식 카메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크게 2가지를 신경 써야 되죠. 하나는 제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즉 내가 찍을 대상이 정확히 몇 메타쯤에 있고 이미지가 정확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맞추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노출을 맞추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 노출 요소에는 ISO도 있죠. 자,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 3가지 수치의 결합은 우리가 디지털 영상개론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요약하자면은 먼저 ISO라는 것은 필름에 정해져 있는 감도가 있습니다. 즉 이 필름의 민감도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일단 기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SO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 카메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의 가운데 쪽에 ISO라는 수치가 있고 지금 400으로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이 400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짜리 필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요, 얘를 바꿔주셔야 되고 100짜리 필름을 써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돌리면은 나중에 이야기할 셔터 스피드가 돌아가니까 요 링을 살짝 드세요. 이렇게 위로 들고선 돌리시면은 요 안에 수치가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고 돌리시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4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끝까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ISO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되는 요소가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몇 분의 1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초로 돌려놓는다면은 1초 동안 셔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 필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을 열어보면은 1초 동안 셔터가 열리고 닫혀서 필름의 빛을 쬐게 해주는 그것이 셔터고요. 셔터를
시간을, 열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야외라면은 250분의 1초에서 125분의 1초. 그리고 실내라면은 60분의 1초 또는 흔들릴 걸 조금 조심하면서 30분의 1초로 맞춰서 촬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야외 같은 경우 빛이 많으니까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또는 빛이 진짜 많다면 500분의 1초나 뭐 더 높이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25분의 1초 이상을, 그리고 빛이 만약에 부족한 실내거나 어두운 저녁이거나 석약이라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 수치인 30분의 1초에서 60분의 1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건 조리개인데요. 이 FM2 같은 경우에 렌즈에 바로 조리개가 달려 있어서 이 다이얼, 카메라 몸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바로바로 수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리개가 넓게 열리는, 즉 f-stop 값이 제일 작은 것은 3.5까지 열리는 렌즈고요. 이 렌즈는. 그리고 5.6, 8, 11, 16, 22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들어오는 빛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두운 곳이라면 아마 3.5를 열어서 최대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야외라면 8, 11, 16 때로는 정말 밝은 야외라면 22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ISO, 그리고 이 링 전체에 있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출을 실제로 맞출 때는 뭘 보고 맞춰야 될까요? 네, 아까 제가 기계식 카메라라는 요소를 설명드릴 때 이 안에 노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는 카메라 앞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평균으로 측정해서 노출이 부족한지 또는 적절한지 또는 노출이 너무 많은지를 알려주는 노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는 그 노출계를 보시면서 노출량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노출량은 뭘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주로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노출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노출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셔터를 찍기 직전에 대략적인 구도를 잡으시고요. 초점도 다 맞춘 다음에 이 리와인드 레버를 살짝 빼주세요. 리와인드 레버가 안쪽으로 담겨져 있으면 셔터는 눌리지 않습니다.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 셔터를 반 정도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살짝만 누르면은요, 파인더가 보이고요. 파인더 왼쪽에 무슨 불이 들어오죠. 가운데는 녹색, 아래쪽은 빨간색의 마이너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부족한지 적절한지 또는 너무 많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출이 너무 부족하다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이용해서 빛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더 낮은 수치, 즉 아까 250분의 1초였는데 30분의 1초로 더 셔터 스칸을 길게 해서 노출을 많이 주셔야 될 때도 있고요. 조리개가 만약에 11이나 8 뭐 이렇게 좀 좁은 수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5.6, 3.5 하면서 이런 조리개를 더 여는 방식으로 노출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노출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 노출이 너무 많게 플러스 버튼으로 나왔다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른 식으로 낮춰주거나 또는 조리개를 더 조여주는 식으로 노출을 더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점, 즉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은 녹색 점이 되도록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출이 맞는 거예요. 실제 촬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촬영할 대상을 고르고요. 거기에 맞게 구도를 맞춘 다음에 초점 링, 그리고 줌 조절하는 줌 링, 그리고 노출을 조정하는 조리개 링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촬영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안쪽을 보면서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텐데요.
초점은 화면 전체가 선명해지는 순간에 맞춰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화면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를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가운데에 보시면요, 위아래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확한 지점을 맞추고 초점 링을 돌리면서 위아래가 어긋나지 않게, 네, 위아래의 상이 똑바로 맞을 때를 초점 맞는 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 테두리에 있는 격자 무늬를 보셔도요, 정확히 초점이 언제 맞는지를 좀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노출을 맞추셔야겠죠. 노출을 맞출 때는 필름 리와인드 레버를 반쯤 열어놓은 상태에서 셔터를 살짝 눌러서 노출계가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노출계가 가운데 녹색점이거나 아니면 녹색점 플러스, 녹색점 마이너스 같이 들어오는 정도면 노출이 어느 정도 맞은 겁니다. 플러스로 올라가 있다면은 뭐 조리개를 더 닫는다든가, 마이너스로 가 있다면은 조리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운데 녹색점에 불이 들어오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찰칵. 네, 이렇게 되면 촬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 쓴 카메라에 필름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필름을 감을 때는 항상 필름 카운터 창이 36장 가까이 됐는지, 36장을 한 장 정도 넘을 수도 있지만 대개 36장에 딱 끝날 겁니다. 그리고 레버를 당길 때 이게 안 넘어가는, 이렇게 빡빡하게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필름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필름을 이게 안 넘어가서 다 쓴 거로 느끼거나 아니면 36장이 되면은요, 이제 필름을 감을 건데 다시 이쪽 왼쪽에 있던 매거진으로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쪽에 필름 감는 거를 풀어주는 되감기 레버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레버를 누르지 않고 여기서 필름을 감게 되면은 필름이 중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바닥에 있는 레버를 한번 살짝 눌러 주시고요, 돌려서 위에 있는 필름 되감기 레버를 핀 다음에 어느 방향이냐면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소리가 나죠? 돌다가 제가 실수하네요. 돌다가 딸까닥 소리가 나거나, 또는 이게 계속 되게 이렇게 빡빡하게 돌다 갑자기 편하게 돌았다라고 생각할 때 다 돌아간 겁니다. 이때 레버를 들어주시면은 필름이 이렇게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간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름을 뽑아서 처음 보관하셨던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닫아서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촬영이 끝났네요. 현상하러 가볼까요?